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위원장님의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위원님께서는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사건립기금의 적용 대상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립재원을 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안정적으로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청사기금의 적용 대상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재정 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적용 대상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한 사항으로 재정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이유는 우리 이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청사기금의 적용 대상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립재원을 기금으로 전환함으로 재정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안정적으로 건립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일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현재 청사 기금들이 있고 지금 이제 청사기금은 시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장소 짓는 데 쓰이는 이제 기금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읍면동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사용을 했었는데 읍면동을 우리가 이제 청사기금으로 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기금에 있는 그 돈들을 읍면동을 지을 때 사용하다 보면 청사기금이 당연히 잔고가 이제 적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청사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기금이 2024년까지 예정으로 해서 1,498억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청사를 지려고 하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게 내년도 하반기예요.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청사 기금 확보를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일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아직 확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한 1,8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정대로 맞습니다. 가면?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용 추계를 이렇게 보면 지금 청사를 다 졌을 때가 지금 3,380억이 필요해요.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시청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기금 확보액이 대략 1,800억으로 억 원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읍면동들을 기금에서 이제 써야 되는 기금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비용 추계도를 쭉 보니까 뭐 고덕동, 고덕면, 동삭동, 세교동, 뭐 송복동, 신평동, 용의동, 통복동, 그다음에 신장 이동, 현덕면, 뭐 현덕면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까지 읍면동 청사기금이 투입되어야 될 곳이 대략 보면 고덕동, 용의동, 신장 이동 맞나요? 세 군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대략적인 비용 추계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자본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 실제 내년도 시청사 짓기 전까지 읍면동 그 비용이 청사 비용이 기금에서 써야 될 돈들이 아까 얘기한 그 용의동, 고덕동, 그다음에 신장 이동 맞죠? 지금 지금 현재 있는 기금에서 사용할 게 아니고요. 그 고덕동이나 용의동, 신장 이동도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있는 돈은 이제 조성돼 있는 금액은 쓸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게 왜냐면 지금 일단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기금에 있는 돈을 써야 돼요. 아직 전입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입은 아직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전입할 계획인 거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럼 현재적으로만 기본적으로만 봤을 때 그 1,498억 청사기금 거기에다가 읍면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투입될 돈들은 아직은 뭐 지금 예상은 일반 회계에서 전입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된 게 아니니까 1,498억을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먼저 따져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쓰고 나서 일반 회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98억 확보되어 있는 금액 거기다가 내년까지 확보된 1,800억에서 지금 고덕동이 내년까지 지금 필요한 금액이 127억, 그 다음에 용의동이 197억, 그 다음에 신장 이동 행정복지센터가 200억이에요. 세 군데를 합치면 대략 524억이에요. 거기다가 안중출장소가 614억이고요. 그러면 이 총 금액을 합치면 1,338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그 내년까지 청사기금이 1,800억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따지지 않고 거기서 읍면동이랑 안중출장소까지 짓는데 나가야 될 돈 1,338억을 빼면 대략 한 662억이 남아요. 그러면 662억을 일반회계에서 아까 마냥 우리가 이제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622억을 가지고 시청사를 바로 계획대로 짓는다면 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전입할 건지 아까 마냥 일반 회계에서 전입할 거면 말만 단순히 뭐 전입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느 때 뭐 추경 때 얼마를 확보할 건지 아니면 그 662억을 가지고서 이제 또 시청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이 또 나오니까 그때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여기 과장님 그 시의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띄우셔서 그 시청사 내년 지을 때 그 지금 이제 읍면동에서 나가는 돈들 빼고 남은 금액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식적인 공문을 집행부로 보내주시고 집행부는 그 재원 확보 조달 방안을 정식 공문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공신력 있는 어떤 답변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확보가 안 되면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하고 622억을 남는데 그걸 가지고 시청사를 짓는다는 거는 그 일반 고덕 주민들에 대한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우선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저희가 그 추계 비용으로 이제 그 비용 추계표에 제출을 했듯이 이제 그 공용 그 재산에 대해서 그 매각됐을 때 매각대금을 이제 그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 외에도 일반회계에서 주 수입은 전입금으로 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그 녹색건축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일단은 예산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네, 보충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그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현재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행정타운과 의회, 안중출장소 외에 다른 데로 사용할 거냐가 가장 현재 쟁점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 원칙은 이 현재 있는 청사 건립 기금은 이 행정타운, 시의회, 안중출장소 짓는 데만 사용한다는 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외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원인행위 된 부분들은 원인행위 된 대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이해 추경에 이제 그 아까 우리 이제 그 녹색 건축 사업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비용 추계가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산출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이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럴싸해요. 저희 의원님들도 이제 듣다 보면 그러나 세밀히 좀 들여다보면 이번 추경은 지금 이제 뭐 삼성반도체에서 지금 그 세수가 지금 많이 안 거치기 때문에 지금 전부서 지금 공무원 20% 감액 추경한다고 지금 공문을 보내셨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도 순수개인요금이 대략 한 1,200억 정도 돼요. 네, 1,200억 중에서 그러니까 뭐 그 세수를 제대로 예측을 못했던지 뭐 불용액이 나오든지 해서 남는 돈들이 이제 1,200억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추경을 그동안 사용을 해왔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순수개인요금이 250억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1,200억 중에서. 그러면 그 250억을 이번에 감액 추경할 때 그때 이제 사업비로 쓴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액 추경에서 다른 사업도 이제 국토비 또 내려오는 매칭되는 게 있을 거고요. 뭐 다른 신규 사업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을 감안한다 그러면 감액 추경에서 나온 돈하고 지금 순수개인요금에서 나온 250억 가지고 과연 그 사업도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청사 그 기금으로 일반 전입을 한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네, 이제 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정리하는 20% 유보시킨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불효불급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불효급한 그 예산들은 다 정리를 좀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여기 잡혀 있는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금년도가 이제 가장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세밀히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 청사 건립 기금으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 이유를 보면요. 저는 솔직히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조례는 뭐 이상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청사기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안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러 가지 경황상 그 현재 내년까지 확보된 우리가 이제 지금 거기에다가 읍면동에서 당장 나가야 될 세 군데랑 안출을 제외하면 662억밖에 안 남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서 청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회계에서 당연히 전입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마냥 지금 감액 추경 20% 오는 상황에다가 국도비 매칭 사업들 할 거고 신규 사업들 할 거고, 그다음에 순수계획요금 1,200억 중에서 지금 남은 건 250억 정도. 그럼 거기서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을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 그거 의아한데요. 좀 의아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걱정되는 게 내년도도 지금 뭐 일반 지금 세수가 지금 삼성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에 순수계획요금이 올해보다는 저는 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전출할 수 있는 돈들이 과연 많을까라는 우려는, 그 부분은 일부 시민들이 그 우려하는 부분하고 저도 동의는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그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금 확보면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기금 확보면을 세밀히 대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식 공문을 의해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언제 얼마를 확보할 거고 예정하던 그런 답변이 정확하게 와야 그 공문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예정대로 시행이 안 된다면 저희가 다음에 행감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그 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도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속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제 금액을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8, 9월쯤 돼야 이제 내년도 세입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야 이제 내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내년도 뭐 기금을 얼마큼 적립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결정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본 예산에서 좀 이번 11월에 본 예산에서 좀 확보를 해주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확보를 9월 달이나 돼야 네, 그거는 돼야 뭐, 이제 내년 추계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그 해서 얼마 부분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확보를 드릴 수 있고요. 얼마 정도 확보를 해주실 건지 그건 뭐 대답을 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만 이번 추경은 이미 뻔히 나와 있어요. 금액이. 물론 이제 대략 그러면 네, 얼마 의원님, 정도 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 기금 때 뭐 아까 추경 때 일반 회계를 우리가 이제 기금에다가 넣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략 얼마 정도 넣을 건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지 않냐.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고덕동, 용의동, 신장 이동 중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되는 거는 연말에 고덕동하고 용의동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지금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은 한 11월이나 12월 달쯤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올해 금년에 필요한 돈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시공비랑 감리비를 각각 한 3억씩 정도뿐이 안 잡습니다. 지금 이제 기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운영 중에서 이제 사고일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신장 이동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착공하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채워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데, 지금 핵심은
그 예정대로 시청사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돈이 얼마 정도가 있느냐를 가지고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그 전에 우리가 일반 얘기해서 그 기금으로 좀 넘겨줘야 되는 거고요.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신장 이동도 올해를 기준으로 따지면 안 돼요. 내년 시청사를 지려면 어느 정도 그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그 시점까지를 그 읍면동 청사 짓는 거 예상 추계를 빼고 나니까 622억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그 돈 가지고는 시청사를 시작을 못 하니까 좀 더 확보를 해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이상은 확보가 돼야, 그래서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뭐 계속비 사업이 나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뭐 또 예산을 확보가 안 되면 뭐 기체 발행을 하던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출발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우지간 뭐 자꾸 너무 길어서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의회에서 정식 공문을 보내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좀 공문으로서 답변을 좀 다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대답 안 예, 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네, 드렸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공문을 근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저기 푸른사업 소장님이 대답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예산관야 그 부분은 이제 예산관장님이 저희가 해야 이제 그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예, 좀 되도록이면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하는 거고, 누차 얘기하지만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뭐 우리 서부도 사실 뭐 40년, 16년 동안 뭐 행위제한구역에 묶여서 힘든 것도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그 불식되도록 그렇게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고 또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좀 감안하셔서 우려가 불식되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대부분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청사권익기금 그 확보 계획안 제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 개정 그 조례안이 장기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기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이기영 위원장님 맞죠?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만 예, 얘기 예. 드릴게요. 뭐 중기적으로 뭐 계획을 갖고 한 건데 간단하게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청사 기금 관련돼서 이제 이 행정복지센터가 나름대로 여기에 개정에 의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강정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청하고 시의회하고 출장소회가 한정돼 있다가 이제 이거를 넣게 된 이 개정 이유는 간단하게만 아까 덧붙여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시가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63만 현재 63만 시민이 있고 앞으로 100만을 바라보고 특례시를 바라보고 가는 이 평택시가 주변의 도시개발에 따르거나 노후화되거나 이런 이 행정복지센터가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 행정타운뿐만 아니라 이 중장기적으로 기금으로서 조성을 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 재정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딜레이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게 여쭙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기금.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아니 질문.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기금이라는 게 이제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그런 자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렇죠? 미래를 예측을 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비축해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안 그 설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이제 시청사 그다음에 청사 건립에 청사 필요한 건립에 재원의 안정적 안정적 확보를 그렇죠.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정안에 읍면동이 이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뭐 읍면동은 이제 뭐 다른 위원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타 지자체에 읍면동을 포함한 청사 건립기금 조례안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전문위원님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조사하시 20여 건 되죠 전국에. 예. 저희 평택이 처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기금 조성 재원 조달 방법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건 이제 일반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공공 이제 재산 같은 것은 매각에 대한 그런 그렇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기금 조성 그 자금 조달 방법에 일반 회계 전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또 기금의 이제 뭐 운용 수익금, 뭐 이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또는 교부금, 그렇죠? 그밖에 수익금 이렇게 이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타운 그러니까 시청, 시의회, 안중출장소 전체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정 예산이 4,420억 정도 됩니다. 4,30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죠? 행정타운이 3,380억, 안중출장소가 920억. 예, 이게 맞습니다. 언제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까? 좀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플러스 한 20% 정도는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맞죠?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여러 군데 신축 복지센터를 지금 건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 얼마죠? 약 1,28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 예산 한 1,74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타운하고 읍면동하고 다 합치면 한 6천억 정도의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20% 정도 하면 거의 뭐 한 8천억 이상이 아마 투입되는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시에서 발행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안을 보면 조금 이제 비용 추계하고는 좀 상반된 예산안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건 이제 기획 예산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안의 기금 정비 계획에 보면 청사 건립 기금이 2024년 얼마입니까? 520억입니다. 520억이죠. 네. 2025년도 얼마죠? 940억입니다. 946억. 2026년 1,031억. 예, 예, 예. 2027년도 1,288억. 네. 합계 3,787억을 기금 적립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용 추계하고 또 많이 맞질 않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안 맞죠? 네, 안 맞는 부분이 추계- 있습니다. 네. 추계하고 이거 얼마 전에 발행한 건데
재정 계획상의 기금 예상액하고 틀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읍면동 복지센터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조례에 행정타운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까봐 인근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행정타운 건립 계획에 대해서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쯤 준공이 될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올 8월에 국제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국제 공모 절차가 이행이 되면은 연말에 이제 그 설계 계약을 하고 그 내년 하반기에 그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착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약속까지 뭐 하고 네. 했는데 약속을 하는데 최대한 그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의 그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24년부터 28년까지 5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2,300억을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460억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에 1,450억을 플러스하면 3,753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조달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수입이 평택시가 얼마였습니까? 결산액이? 8,585억 정도 됩니다. 8,585억입니까? 네네. 근데 1년에 460억씩 적립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이제 근데 자꾸 확보하도록. 최대한이라고 그러시면 네. 최소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용 추계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다시 한번 그 면밀히 면밀히 검토를 다시 검토해서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금액을 다시 한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년에 지금 얼마나 되죠? 평균? 평균 이제 한 1,000억에서 한 1,200억 1,200억 정도, 정도 예, 되죠. 됩니다. 예. 지난해 1,227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적립을 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23년도께 2024년도 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일부 이제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최대한 많이 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원체 이제 감액 예산까지도 생각을 한 굉장히 예산 편성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금 적립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금 적립액은 다 충당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사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향후 5년 동안 지방세 수입에서 청사 건립기금으로 얼마 정도를 적립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향후 5년 지금 동안 그 보니까 이제 보통 연간 한 500억 이상 정도가 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500억을 연간 적립한다는 거가 사실 무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뭐 초과 세입이라든지 아니면 가용 재원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그 청사 건립 기금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금 조달 계획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있어요. 그 굉장히 큰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2024년부터 28년 5년 동안 1,000억 원을 매각 대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계과에서 지난 5년 동안에 매각한 것을 평균 잡아 보니까 한 97억 정도 평균 그렇게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이제 나와 있는데 푸른도시 사업소에서는 향후 5년 동안 공유재산을 매년 200억씩 마련한다라고 지금 제출을 하셨어요. 비용 추계를 하셨어요. 가능합니까? 이 매각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느 해에는 매각이 많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느 해에는 하나도 매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이 현재까지 이제 23년도인가 그때 그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이제 한 200억 좀 넘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이제 최대치를 한번 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신축을 하는 경우에 지금 이제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그 평균적인 금액으로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매년 200억씩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해에는 매각 뭐 대상 물건이나 또 실제 또 매각 내놨는데 매각이 안 되거나 뭐 이랬을 때에 부족한 그 기금 조성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0억이 말이 1,000억이지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대로 조달이 안 되면 청사 건립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게 사실이죠. 매각 대금 자체만 보면은 그렇습니다만 그 이제 뭐 매각이 좀 그 매각 대금 수입이 매각 수입이 이제 좀 적을 경우에는 일반 이제 회계에다가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 요구도 했지만 청사 권리기금 기금 확보 계획 안에 이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넣어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넣어주세요. 좀 어렵겠지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건. 네. 지금 청사 권리기금이 1,461억 공식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청사 권리기금 조성 목적이 평택시 청사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의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이제 목적인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읍면동이 추가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제 개정될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현재 조성된 청사 권리기금 1,461억 원은 본청, 출장소, 시의회 건립에만 사용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이 신설이 되더라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실 거죠? 지금 이제 요거는 그 각 사업별로 그 자금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청사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 이제 그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심의 의결이 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면은 그 저희가 그 의회 그 집행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그 기금을 임의대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조성된 1,461억 원의 청사 권리 기금이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본청, 출장소, 의회의 건립에만 사용되고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겠다라고 저희 의회와 일반 주민들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기금을
확정하고 이제 집행을 할 때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금 확정하고 이제 집행 하는 과정 속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가동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운영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심의를 마친 후에 지방의회에 그러니까 평택시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 건설 이외에 1,461억 원의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청사 관리 기금이 계획된 목적대로 이제 집행될 수 있게끔 일반 시민분들과 의회에 확신을 좀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을.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 그 계획 안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 추계하는 그런 예산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나 시의회에서 지금 불신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운용 계획안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면 그 심의위원회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투명하고 이제 철저하게 심의 과정을 거쳐서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행정타운 건립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시의회에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기금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 시의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 청사 건립 기금 이게 발의를 이기영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 안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들을 다른 타 의원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사 기금 올해 그 안중출장소하고 시의회 기금이 저희가 이제 1,460억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된 이유는 그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추가되면서 이 기금이 행정복지센터의 기금으로 유용이 될까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평택 시민은 물론 고독 주민들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윤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 건립기금은 그 목적대로 꼭 쓰신다는 약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꼭 약조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일반 회계에서 이제 전입금, 근데 그 일반 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방편을 그냥 말로만 전입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 리스트 뭐 이런 거를 작성해서 좀 의회에다 제출을 좀 해주시고 공유재산 매각대금도 이거를 이제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공유재산을 어떻게 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매각할지 그 대상 리스트도 작성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제출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도가 높을 것 같고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평택 시민들의 우려도 좀 잠재울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그 의원들의 지금 이 발의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꼭 각성하시고 예산을 담당하신 예산과장님도 확신을 주셔서 꼭 일반 전입금에서 전입할 수 있는 리스트와 공유재산 매각 대상이 연도별로 어떻게 매각할지에 대한 리스트를 꼭 제출해 주셔가지고 요 청사기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좀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아무래도 지역구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평택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일반 회계에서 편성된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출돼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사용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 주셨겠지만은 청사 건립기금에서 행정타운 건립에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별로 이게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도 행정타운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4년도에 이제 고덕동하고 용의동 행정복지센터 착공 예정으로 하셨는데 언제 착공하실 예정이죠? 연말이라고 하셨는데 연말 한 11월에서 12월 정도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예산은 지금 얼마나 지금 소요가 되시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는 지금 진행 중, 계약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될 거고요. 그 연말이라서 이제 그 지금 차수 계약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선급금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감리비 계산해서 고덕동하고 그 용의동 각각 한 3억 정도 뭐 최소 금액이고요. 뭐 좀 더 그 확보가 되면은 뭐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세수 확보는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그 정도 부분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건립 비용의 229억 원 중에 42% 정도인 90억 원 정도가 지방채로 이제 충당을 하였습니다. 맞죠? 혹시라도 맞습니다. 그 청사 건립 비용 추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어떠한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세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예산으로 이제 23년도 예산으로 103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로 지방채로 해서 90억이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37억 정도가 남는데요. 그거는 이제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이 조례 개정 이유 중에 하나인 거 있는데 이 건립 예산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을 일반 회계에서 청사 관림으로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 그 기구편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분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규 청사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그 법적으로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시청사가 지금 개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금 확보를 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좀 말이 좀 나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문제는 초기와는 다르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아요. 맞죠?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상황 막고자 이제 그 조례를 개정을 이기영 의원님께서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사 건립도 당연히 제때 추진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또한 그 지연이 되지 않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2년도 때 그때 당시에 용의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 계획 일자 언제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알고 계시나요? 그때 23년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21년도 초, 20년도 말 이때부터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 조회를 받고 이제 위치 변경이나 이런 거 이제 그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주민분들께서도 지금 우려를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도 추집이 없게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그 재원 조달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답변을 좀 정확하게 제때제때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시민분들께서도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소할 수 있게 좀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추가 질의 좀 하나 좀 하겠습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아까 이제 95억 정도인가 확보가 돼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그 네. 103억이 일반에게 확보돼 있고요. 24년도에도 일반에게 90억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녀 이제 그 사업비 대비 그 자녀 계획은 이제 한 37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게. 예, 그게 지금 103억, 100 얼마라 그랬죠? 103억인가요? 4억인가요? 그 지금 2023년에 103억 입니다. 예, 103억. 그게 지금 그러면 명시월로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 가능합니까?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말씀하셔요. 예, 올해 이제 지금, 공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제 그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년까지 이제 그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그 예산들이 미리 확보가 되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과 같이 이제 감액 추경하고 그럴 때는 당장 지금 확보된 금액일지라도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면 이런 거를 감액 추경에 사용을 하고 뭐 본 예산 때나 내년도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유보액도 좀 잡아놨지만 저희들이 그 각 부서에다가 요구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금년- 실제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근데 들어서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은 다 정리해서 2월비라도 할지라도 이제 정리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도 그 매년 이제 그 반납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럼 사업량을 조정을 해서 국도비도 좀 줄이자. 왜냐하면 저희가 매칭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비가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 추경에 저희가 많이 좀 정리를 할 그거는 좀 겁니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거는 좋지만 그렇게 해서 2월 시키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또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돈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런 돈들을 감액을 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확보할 금액이 있으면 그런 돈을 삭감을 해서 확보를 해주고 뭐 본예산 때나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그 사업 진행하는 걸 봐서 확보해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 집행부의 푸른도시 사업소의 녹색건축 사업과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모습과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집행부를 못 믿고 우리 시민들께서 집행부를 못 믿고 시의회를 못 믿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런 내용을 잘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청사권익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